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다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황 논란,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막판에 하락 전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못하고 상승폭을 또 축소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시장을 오늘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일본 통화정책 회의였는데, 생각보다는 좀 양호하게, 무난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서 엔달러 환율 급락, 이에 따라서는 이제 경기 이슈 부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주는 그런 역할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뭐 조선주, 비철금속, 해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상승 종목이 압도했다라기보다는 뭐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끌어올린 뭐 그런 종목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업종 내에서 3분의 2가 올라가고 3분의 1 빠지고 뭐 이런 구도, 이런 구도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뭐 지수 흐름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 그러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지수, 이거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경기 선행 지수 전부 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 전망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수보다 더 높게 전망하는 곳이 아직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게 마감할 거야, 이렇게 보는 증권사가 많긴 한데, 지수가 최고치 올라오는 단계에서는 이건 또 상향 조정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에이 그냥 지금 사놓으면 어쨌든 뭐 이후에 올라가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건 뭐 일본 그 중앙은행 총재 발언을 마감 후에 나온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금리 동결하면서 나왔던 메시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장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대체로 그 점진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시장에서 걱정했던 건 일부에서 일본이 10월에 금리 올릴지도 몰라 뭐 이런 주장들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12월, 1월 그리고 굉장히 매파적인 어떤 발언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게 FOMC 회의보다 어쩌면 일본 금리 결정이 더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중앙은행 총재 우에다죠. 우에다가 몸을 사리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그냥 인플레이션 지표가 살짝 둔화되는 느낌적인 느낌도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미국 돌아가는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살짝 인플레이션이 꺾였네, 그래서 시간을 좀 벌었네,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아주 가파르진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전에 140엔 깨졌었거든요. 140엔 깨졌었는데 지금 143엔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엔캐리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진정이 된 점, 이것도 역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그런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그냥 찔끔찔끔 계속 이제 뭐 어떻게든 갱신이, 이제 충청도 말로 갱신이라는 말이 이제 겨우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겨우겨우 이제 버티고 있다가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그냥 아예 밀어버려. 그래서 이제 하락 쪽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아직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 삼성전자 매도하는 게 정말 역대급 매도예요. 지분율 줄어든 거 보세요. 56% 초반에서 54% 중반까지 지분율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는데 뭐 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제보다 매도를 줄이긴 했지만 그 매도가 멈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러다가 월요일에 또 많이 파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관들이 받아주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오늘 사실상 뭐 삼성전자가 에이 오늘도 이렇구나, 앞으로도 그러겠구나, 지수를 좀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징적으로는 하이닉스를 제가 계속 주목을 했는데,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 몸통보다 긴 꼬리, 저 다음날 또는 이틀 이내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저 꼬리가 저점이 된다, 이번 조정 사이클에. 그리고 한동안 반등하는 그런 사이클로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법 올라갔죠. 근데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이제 동반해서 눌리긴 했지만, 근데 이게 한 번 더 확인이 되려면 또다시 이틀 안에 또 한 번의 큰 폭의 상승, 그러니까 다음 주 월 또는 화에 또 한 번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또 있는 주간이라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하이닉스는 첫 번째 조건은 충족. 첫 번째, 어제 저점이 이번 조정 사이클의 저점이 되려는 어떤 시도는 있었다. 근데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이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이틀 이내에 큰 폭의 상승이 또 나와줘야 된다. 뭐 이것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뭐 고려아연은 이제 지분 이슈가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놓고 그 외에 구리 관련 비철금속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목해 보는 게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예, 구리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구리가 저는 왜 저걸 신경 쓰냐면 글로벌 경기를 상징하는 구리는 전자제품에 또 자동차에 고르게 들어가는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구리 수요가 늘어날 때 경기가 살아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고 구리가 이제 가격 오를 때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 올라가는 거 코스피에도 거의 방향이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구리 가격이 올라갔고 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조선주가 최근에 좀 강세를 은근히 보이고 있죠. 뭐 조선 가격 관련된 데이터들이 좋게 나온다더라. 뭐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조선주들이 이제 좀 추세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데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밸류업 관련된 지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뭐 자동차 금융 뭐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땡땡땡 막 해가지고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한 번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이후에는 또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선 뭐 외국인도 오늘 매도를 줄였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매도는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5조 원 팔았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마감하고 나서 거래된 걸 포함한 거니까 수치가 좀 왜곡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외국인도 오늘 되게 많이 팔았지만 누군가 또 물량을 사들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순매도를 줄인 그런 모습이 있었고 외국인들이 콜을 사고 이제 이랬다라는 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삼성전자 아직도 매도인데 4,100억 정도 이제 우선주 포함하면 거의 4,300억 정도 팔았죠. 근데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좀 바뀐 건지 봐야겠죠. 근데 그 사이에도 하이닉스 한 번씩은 매수를 붙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에도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 삼성전자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서 요 구도는 계속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주, 2차전지, 자동차 이런 것들도 좀 선별적으로 샀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최근에 꾸역꾸역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꾸준하게 이제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종목군들이 상단에 포진해 있는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이제 물량을 담는 모습이 있었고, 매도 쪽에서는 업종별 특징이 이렇게 강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들은 2차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 근데 쭉 아랫단에 보면 외국 기관들이 잔돈으로 매수하듯이 반도체 쪽도 잔돈 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의미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잔돈 매수가 좀 자잘하게 여러 종목 쫙 뿌려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은 좀 감지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또 최고치 경신을 했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번 동시만기일에 5조 1천억 달러가 걸려 있는데 콜하고 풋 비율이 4대1 정도 된대요. 그래서 콜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지수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만기 끝나고 나서 지수가 빠질 수 있어서 특히 9월 동시만기 다음 주에는 증시가 약세 보이는 그런 징크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근데 이게 해결이 되려면 대형주가 막 쭉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움직임 나오는지. 그래서 빅테크와 러셀 2000 중에서 어떤 게 더 상승률이 더 크게 나오느냐. 이게 두 개 다 올라가면 좋은데 어쨌든 둘 중에 이제 어느 큰 자금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빅테크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잖아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긴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올린다라는 거는 큰 자금이 들어온 거고 러셀 2000이 더 강하다라는 거는 빅테크를 팔아서 절로 간다라는 거라서 돈이 광범위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할 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회의가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달러 하락할 때 기술주들 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단기로는 외국인 팔고 기관은 매수하고 삼성전자 수급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국인 매도만 뚝 떨어지면 기관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V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급이 근데 저게 반대로 외국인들이 계속 가면 기관이 부러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음 주 초에는 어떤 부러지거나
V거나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좀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준비한 차트는 뭐냐면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는 좀 못 살, 삼성전자가 지수를 못 살게 만들고 있긴 한데 이게 종목들이 분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코스피가 빠져도 코스닥가 이번 주 들어서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후반부터 좀 감지가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빠지는데 일부 반도체 주식들은 올라가는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국 증시는 어려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이렇게 못난 지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종목 장세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종목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같이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